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고의 군사대국 미국과 전통적인 강자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도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뒤지지 않기 위해 한국형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최첨단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서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무기체계단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국안담 회의실에서 열린 이제는 드론 시대 토론회에서 ADD의 레이저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실용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민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이저 대공 무기란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로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폭파 사건 이후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박 단장은 국내 하드킬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하드킬이란 레이저빔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침입하는 드론을 직접 격추시키는 방식으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다. 우선 레이저 무기는 경제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단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는 반면 레이저 빔은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한 것이 장점이다. 일단 발사 시스템만 구축하면 유지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것이다. 박 단장은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레이저 관련 무기들을 전력화시킨 다른 국가는 없다며 언론에서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 전력화 혹은 배치라는 말을 쓰는데 해외 기사들의 원문을 보면 전부 가정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아테나 시스템만이 독보적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방산 기업들은 아직 기술 수준이 고만고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 수준도 별 차이 없다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 여러가지 관련 발표를 했는데 중국만이 모바일 형태 시스템이 야전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로키드 마틴은 지난달 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의 정부 시험장에서 레이저 무기 아테나가 드론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전했다. 레이저 무기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운영하는 비용은 거의 없지만 아무리 소형 레이저라도 가격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씨 또는 모래 폭풍 등 날씨에 따라 운영에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다. 또 비슷한 크기나 가격의 재래식 화학 무기에 비해 파괴력은 매우 낮다. 트럭이나 장갑차에 실어야 하는 레이저 포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는 작은 드론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장치의 출력은 1mW에서 수킬로와트급이고 소형 드론 격추를 위해선 50에서 60kW급이 필요하다. 박 단장은 ADD의 핵심 기술력은 이미 3년 전에 드론을 추격해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동안 핵심 기술 연구로 출력 향상을 위한 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기반으로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최초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품 국산화에 대해 레이저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산을 쓴다며 저렴하고 금방 바꿔서 쓸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은 품질이 입증이 안 되고 공급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로 민과의 협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스타트업, 유사업종 중소업체의 부품 생산 전문업체로의 육성, 과감한 투자로 기술 선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드론과 안티드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1월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 공격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인티드론 시스템을 활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일부를 개정하는 일명 안티드론법 전파법,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한화,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대공무기 소형 드론도 정밀 타격. 주식회사 한화는 미래 성장 동력인 레이저 및 정밀유도 무기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DX 코리아 2020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레이저, 항법 장치 등 첨단 기술 품목을 중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호트라와 DXK가 주관한다. 주식회사 한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체계도 그중 하나다.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급조 폭발물, 불발탄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무능화시키는 장비로 소형 전술 차량 또는 지뢰방호 차량 등에 탑재돼 운용한다. 민간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의 실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제도인 신개념 기술 시범 과제로 선정돼 2011년부터 3년 동안 개발을 완료했다. 고에너지 레이저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한화는 2019년 방위사업청 주관의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도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다.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하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 등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킬로 나뉜다. 하드킬 방식의 안티드론 기술인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드론을 저비용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레이저 빔을 표적 취약부에 집중 조사해 가열한 뒤 표적에 불을 붙인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하며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레이저 무기 분야 핵심 기술 및 체계 양산 기술 확보에 집중하여 미래형 신무기 체계 전력화에 기여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한화는 3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법 장치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2016년 한화 디펜스와 한화 시스템으로부터 각각 항법 장치 사업과 레이저 사업을 이관받았다. 항법 장치는 외부 도움 없이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가속도와 각속도 정보를 기반으로 비행체의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센서와 각속도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항법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중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레이저 기반으로 비행 제어, 자세 제어, 안정화 시스템, 화포 체계의 위치 및 자세 기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링 레이저 자이로.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지상기동 장비에 탑재된 복합 지상 항법 장치 광섬유 자이로,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본 장비들은 유도탄, 지상장비,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다. 주식회사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서 재밍 신호로 인해 항법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항재밍 기술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항재밍 장치는
현대전 환경에서 보다 정밀한 항법 정보를 무기체계에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주한화는 전술급 유도 무기체계 및 지상 차량용 항제밍 장치를 자체 개발해 국내 개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수출형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초소형 정찰 위성 띄우고 레이저로 드론 요격 미래 첨단 무기 첫선.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이 개발된다.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 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 설계 단계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원통형 본체의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다. 앞면에는 레이더가, 뒷면엔 태양 전지판이 있다. 무게는 66kg 이하로 해상도는 1m급이다.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 위성 중 제1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 제품보다도 더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DD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이성이 아닌 100kg 이하급 초소형 이성을 이용해서 준 실시간 개념으로 감시 정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고 ADD 관계자는 덧붙였다. ADD는 이번 행사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 개발 단계는 아니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DD는 수중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잠 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이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ADD는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며 무인기 무력화 능력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요격 장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된 사례가 없다. ADD는 이날 20kW 출력의 레이저빔으로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모형을 몇 초 만에 꿰뚫는 시연도 직접 선보였다. 북한 노동미사일과 동일한 재질의 철판 관통 시험 성공 영상도 공개했다.
또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과 발사기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도 소개됐다. 입으면 힘이 세지는 웨어러블 로봇. 최고 속도 60노트 이상의 20톤급 차세대 초고속 정도 개발된다. 한소복합 소재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